반갑습니다. 주식라이트입니다. 자, 오늘 장 괜찮았나요?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요, 주식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이런 게 있었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나는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뭐 단타, 그다음에 스윙, 중장기 이렇게 나뉘는데 자신의 자금 상황, 또 처한 환경, 그리고 성격에 따라서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뭐 그리고 그거에 나눠지게 되면 이거에 맞는 기법을 이제 찾고 그 기법을 자신의 비법으로 승화시키는 요런 단계를 가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나는 도대체 뭘 보고 그런 기법을 공부를 하고 기법은 어디 있으며 난 뭘부터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쉬운 질문이지만 사실요, 이거를 막상 자신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별로 안 떠올라요. 왜냐면 주식 학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식을 무슨 학원처럼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대부분 첫 번째 경로는 책으로 많이 갑니다. 왜냐면 우리는 살면서 정보들을 책에서 많이 얻죠. 뭐가 됐든 간에. 뭐 교과서, 어릴 때서 받는 교과서부터 해서 뭐 영어 회화, 뭐 일본어 회화, 뭐 각종 경제 뭐든지 다 책으로 많이 만듭니다. 그 노하우들을 많이 집필하는 곳이고요. 그죠? 당연히 책이죠. 자, 그 다음에 뭘 봅니까? 또 우리가 보는 것들, 뭐 유튜브 있겠죠. 영상 매체들. 그리고 또 TV가 있습니다. 크게. 지인한테 배운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걸 제외하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책을 보게 되면 뭐가 나와 있냐면요. 대부분이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가치, 재무, 그다음에 뭐 재무에 뭐 PER, PBR 뭐 엄청 많죠. 뭐 그런 것들 재무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용어, 그다음에 역사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돼요. 주식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시작된 역사를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으시면은 나중에 인터넷이라도 유튜브라도 찾아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웃기게 시작을 해서 되게 웃기게 시작을 하게 된 주식입니다. 어쨌든 이러면서 공매도란 게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공매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책 한 권도 안 읽은 사람들. 책 한 권도 안 읽은 사람들. 이거 거기선요. 뭐 공매도, 매수, 매도, 뭐 역사, 뭐 재무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애지간한 거 다 나와요. 그리고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가르칩니다. 그쵸? 자, 유튜브로 넘어가게 되면요. 유튜브에선 뭘 많이 다룹니까? 유튜브 보신 분들. 제 것만 봐도 알 거예요. 모든 말이 통계학으로 갑니다. 통계학.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뭐 손절 라인 이렇게 되고 무슨 블루 라인, 레드 라인 넘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저는 통계학으로 갑니다. 그게 재무가 물론 재무는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재무는 안 보는 건 아니지만 통계학적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정하게 됩니다. 이 통계학을 보조 지표로 어, 보조 지표로 많이 해석들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봤던 볼린저, 뭐 MACD, 그다음에 뭐 RSI, 뭐 CCI, 또 엔벨로프, 뭐 이런 거 등등등등. 이 모든 게 다 보조 지표거든요. 심지어 이 차트 자체, 그냥 차트라는 것 자체가 보조 지표인 거예요. 거의. 캔들은 정해진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그거는 팩트를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금액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지표들, 컴퓨터상에 나타나는 그 계산 방식들을 이용한 통계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TV는 뭘로 나타나냐? TV는요, 뭐 업종 분석이죠. 업종, 테마 이런 것들. 여기서는요 통계학을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대놓고 TV에서 통계학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통계학이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 TV에서는 이 가치, 업종, 테마 이런 것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경제 상황이죠. 현재 변화하고 있는 요즘에는 일본과의 뭐 불화로 인해서 뭐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또 트럼프가 탄핵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뭐 오일 값이 그 골드 값이 그러면서 이어서 달러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선 일본에서 그 수출 규제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좀 다르죠. 여기서는 책에서는요, 변화되는 업종이나 테마를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항상 변하니까. 다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실 통계학도 책에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런 것들이 다 책에서도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책으로 읽는 거랑 또 영상을 보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죠? 영화관에 나온 거, 뭐,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 나온 라이온 킹이 있어요. 라이온 킹이 애니메이션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북 책이 있습니다. 두 개를 봤을 때 어떤 게 더 빨리 습득이 되시나요? 애니메이션이죠. 더 생각하게 하고 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건 사실 저는 책이라고 봐요. 책이 더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더 쉽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처음부터 어려운 책을 볼 순 없잖아. 그죠? 뭐 갑자기 뭐 6살 때 소크라테스 얘기 나오고 막 이럴 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뽀로로가 최고고. 그러면은 우리는 뽀로로를 먼저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그게 더 쉽게 들어오고. 근데 책에서는요, 이 통계학을 이야기해도요, 되게 어려워요. 특히 이해되는 부분이 되게 극히 드뭅니다. 근데 통계학, 이게 유튜브를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얘기를 하면서 보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책이 가진 한계죠. 그러다 보니까 가치를 많이 다루게 되고요. 기본적인 내용들. 자, 유튜브에서는 이 가치도 가능하지만 업종 테마 분석도 가능하면서 다 됩니다. 왜? 영상 자체가 있으니까. 근데 TV는 그게 안 돼요. 같은 영상인데도. 왜? 제재가 있거든. 그리고 이 통계학이라는 건 자신만의 비법입니다, 사실. 기법이고 비법이에요. 이 통계학이라는 게. 자, 업종, 테마, 가치 분석하는 방법들인 업종이나 테마 또 가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무엇이 떠오를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경제 공부를 많이 했다면은 좀 더 수월하게 들어가긴 하겠죠. 근데 경제 공부했다고 서울대생들이 다 부자입니까? 그러면은 경제학자들은 죄다 수억만금씩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TV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업종 테마 그리고 가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가지에 대해서 분류가 다 되셨죠? 자, 그러면 나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걸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요. 잘 보세요.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우선 첫 번째 책 보세요. 무조건 책은요. 3권 이상 읽으세요. 못해도 정독 3권 이상 하세요. 다른 종류로. 앞에 목차를 봤었을 때요. 좀 새로운 부분들이 있는 책들이 있을 거예요. 가치나 재무만 다루고 있는 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계학도 같이 다루고 있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 있어요, 하나. 뭐 베스트셀러 막 이러면서 되게 만화처럼 그림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런 거. 요런 거 보시고 그다음에 플러스로 경제책 하나를 더 봅니다. 한 권.
경제책. 경제책 중에서도요. 어려운 거 말고 만화 그림으로 돼 있는 경제들이 있어요. 어, 잠깐만요. 저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제가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자,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어, 우리 최진기 씨를 아시죠? 최진기 씨가 경제상식 오늘부터 1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되게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최진기의 경제상식 오늘부터 1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되게 알기 쉽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읽으세요. 그래서 총 4권, 못해도 4권 이상은 읽어보시라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깝깝하죠. 이거 처음에 보면요, 얘네들 보잖아요, 미쳐버립니다. 일단 쉬운 책 먼저 보시고요. 쉬운 책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통계학이랑 재무제표는 그냥 아 이렇구나 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경제책은 무조건 읽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자신감이 막 붙기 시작합니다. 주식 별거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때쯤 되면은 이거 읽기가 쉽지가 않은데 냅두면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합니다. 왜? 경제는 항상 우상향하니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우상향을 하죠.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코스닥만 봐도요. 이렇게 올랐을 때 사더라도 다 본전이 오죠. 그럼 냅두면은 다 본전 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빠져도? 심지어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샀거나 여기서 샀으면 뭘 사든 다 이득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경제는 우상향이니까. 그죠? 막간을 이용해서 자, 요렇게 그려야 돼. 보이시죠?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넘어가는 거. 여기 넘어가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500, 한 70에서 80 정도 포인트죠. 여기 레드라인 딱 내려오면서 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꺾여 내려가게 되면 박살납니다. 막간이었고. 자, 그런데요. 그 긴 시간을 자기가 버틸 수 있냐라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은행에다가 10년, 5년, 3년짜리가 이자가 붙으면서 적금이 있다라고 치자고요. 그럼 여기다가 돈을 넣어서 그거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30이신 분들은요, 40이 돼야지 이 돈을 찾을 수 있어요. 5년 뒤면은 30이신 분들이 35이고 3년이면 33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 이후에도 수익이 얼마가 날지 몰라. 내려가 있을 수도 있고 올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변에서 하도 주식만 하면 잃는다 하지 마라 이런 얘기만 듣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을 보고 나시면요, 자신의 길을 정해야 됩니다. 자, 아까 책 읽었죠? 책 4권, 4권 이상. 자,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무슨 갈림길이냐? 자, 여기는요, 통계학이고요. 그죠? 여기는 가치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가치 투자, 통계학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 다 보는 게 가장 좋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전문성을 띄기 위해선 한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병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공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부전공으로 듣고 교양으로 듣고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요걸 메인으로 가고 요만하게 이 두 가지를 갈리게 됩니다. 자, 우선 가치 투자라고 보면요, 이것은 기업에 대한 재무죠. 워렌 버핏 생각하시면 돼요. 워렌 버핏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미리 그 기업에 대해서 가치를 아니 그 미리 투자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주식이 1,000원이에요. 근데 내가 이 기업을 봤더니 이건 1,000원짜리가 아니야. 너무 잘 될 것 같아. 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1,000원, 이 1,000원짜리에다가 뭐 얼마라든지 다 넣을 수 있죠. 왜? 잘 될 거라는 걸 아니까. 이건 잘 될 수밖에 없네. 그래서 돈을 투자합니다, 이 회사에. 그럼 이 회사가 열심히 해서 역시나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수익금은 나에게 돌아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러면 이 수익금이 날아가겠죠. 물론 100%다 날아가는 건 아니겠지만요. 음, 그렇다면 이 가치를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이 기업에 대해서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눈을 키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책을 읽어보시고 또 그 회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진짜 말 그대로 기업 탐방도 가야 되고요. 탐방도 가서 그 회사에 직접 가셔가지고 분위기는 어떤지, 그쪽 턴은 어떻고, 무엇을 만드는지, 요즘에 관심 있는 것들은 그쪽 회사에서는 무엇이고, 현재 그 기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해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 하기 귀찮아요. 너무 귀찮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믿음도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페이스북, 뭐 우리나라의 인스타그램, 뭐 우리나라의 뭐 어떤 대단한 것들, 뭐 다 좋습니다. 우리 삼성, 뭐 SK, LG, 뭐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모든 기업들 다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요, 이 가치에 투자할 만큼 저는 시간이 많지 않고요. 일단 시간이 많지 않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단 재무는 합니다. 왜? 재무는 그 회사에 드러나는 팩트예요. 팩트. 그렇기 때문에 이 팩트만 가지고 괜찮게 잘 되고 있구만. 그래 쏘쏘네. 뭐 요 정도. 아 이게 위험한데? 아 얘네 유보율 봐라. 어머 부채 봐라. 어머 야 이익 야 유상 미쳤어? 막 이 정도. 보면서 차트를 같이 함께 보죠. 이거는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저한테. 하지만 가치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하시는 분들과 통계학을 하시는 분들은 싸워요 서로. 엄청 싸웁니다. 뭐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요 싸워요. 웃긴 거는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차트 보고요. 차트 보는 사람들도 같이 투자해요. 아 재무 봐요. 어. 그러다 보니까 뭐 팽배하게 뭐 이렇게 막 팽팽하게 맞서서 항상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서로가 좀 취향이 좀 다릅니다. 자 그럼 통계학으로 넘어갑니다. 자 통계학이라는 건요 차트 분석이죠. 차트 분석입니다. 제가 매일 하는 그죠? 이 기업이 이렇게 되겠네요. 저렇게 되겠네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가치를 보고하시는 분들은요. TV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 TV에서는 업종, 테마를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삼성전자를 샀어. 그러면 여기 TV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에 삼성전자가 뭐 인도랑 뭐 요런 게 돼가지고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이구 다행이네. 내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몇 프로지만 앞으로 올라갈 수 있겠네. 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기 위하여 TV를 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는요, 그 TV에서 말하는 걸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된다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직접 자기가 찾아야지 그게 팩트지. 요즘에 뉴스에서 가짜 뉴스 나오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라고 바른 말만 할 것 같아요? 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 나중에 제가 속사정을 얘기하면요, 와, 진짜 쓰레기 이런 쓰레기도 없습니다.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요, 진짜 쓰레기 이런 쓰레기가 없어요. 이희진 그 사건 유명에 터졌던 이희진도 TV 출신이신 건 아시죠? 음. 자, 통계학이라는 건요 차트 분석을 의미합니다. 차트 분석. 자, 그럼 차트 분석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자, 가치는, 그래,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기업도 가보고, 막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걸 알겠어. 자, 그럼 차트, 통계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막히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우리 수학 배울 때랑 똑같습니다. 자, 초등학교 때 수학이 아니죠? 산수죠, 산수. 우리 국민학교 때 보면은, 그죠? 산수라고 합니다. 지금은 애들이 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어릴 때로 생각해보면 산수죠, 산수. 더하기, 빼기, 덧셈. 우리 덧셈이라고 하죠. 덧셈, 뺄셈, 곱셈. 그죠? 나눗셈 이럽니다. 지금 뭐 더하기, 빼기,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덧셈, 뺄셈 막 이런 거였대요. 그죠? 요거부터 배우게 돼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덧셈이 뭐죠? 이 플러스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더하기죠. 더하기. 더하라. 1 더하기 1. 하나에 하나를 더하라. 그럼 빼기는 뭐죠? 말 그대로 빼기죠. 자,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빼라. 그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빼라. 그러면 몇 개가 있느냐? 이거죠. 곱셈은 곱하기, 나눗셈은 나누기. 자, 여러분들은요,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모르는데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있나요? 풀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공부를 안 해요.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맨날 가치를 보면서 TV 봐놓고 요런 거 괜찮다 라더라 그래서 사요. 매수를 합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요. 그래 놓고 물어보는 건 통계학 같아 물어봐. 이게 뭐야? 엄한 데서 뺨 맞고 그냥 어? 엄한 데서 화풀이를 하는 거죠. 투자한 건 가치로 투자해놓고 왜 통계학에서 물어보냐 이거지. 그럼 반대로 통계학에서 물리잖아요? 그럼 가치 투자를 논합니다. 왜? 버텨야 되니까. 나 물렸으니까. 이 기업은 좋아질 거라고 희망을 가져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나요? 제가 봤을 땐 대부분 다 그래요. 물리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많이 물리신 분들은요, 이제 다 찾아요. 여기서도 찾고, 여기서도 찾고 난리 납니다.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얘한테 가서 물어보고, 쟤한테 가서 물어보고, 점집 찾아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우선은 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부터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차트 분석에서 덧셈, 뺄셈은 뭐예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요, HTS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핸드폰 쓰게 되면은 아이폰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갤럭시가 있잖아요. 그죠? 삼성에서 쓰는. 두 개는 똑같은 핸드폰입니다. 그죠? 그러면 HTS라는 우리가 핸드폰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이 핸드폰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증권사마다. 키움도 있고요. 뭐 신한도 있고요. 유안타도 있고요. 대신도 있고요. 많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자신의 것을 고릅니다. 그 중에서 저는 키움을 골랐던 거고요. 저는 아이폰 같이 갤럭시는 안 하고 아이폰 쓸게요. 그리고 키움을 사용한 겁니다. 두 개 다 써도 돼요.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키움이라는 아이폰 같은 이런 하나를 정했습니다. 자, 띵 들어갔습니다. 자, 핸드폰을 샀어요. 아이폰을. 그러면 아이폰에서 앱도 다운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도 다운받아야 되고요. 앱으로 치면은 유튜브도 있을 거고, 뭐 알람 시계 또 있을 거고, 또 스케줄 책, 스케줄북 짜는 것들, 그 다음에 뭐 게임도 있을 거고요. 우리 애니팡 막 이런 거 있었죠. 앱도 다운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앱 다운받으려면요. 앱 다운받으려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거를 들어가서 그 사용법들을 익히시면 돼요. 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설정에 눌러 가시면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책을 읽으셨다라면은 뭐 ETF인가든가
ELW, ELF 뭐 이런 것들이 뭔지 아실 거고 뭐 그래서 용어는 책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시라고 한 거고. 그럼 여기서 뭐 종합 차트 누르면 어떻게 나오는지 또 관심 종목 뭐 멀티 계속 조건 검색 되게 다양한 기능들 있죠. 핸드폰에도. 그처럼 HS의 다양한 기능들을 먼저 배웁니다. 이거는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거, 그죠? 이거는 앱을 삭제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알람 설정을 맞출 수 있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HTS라는 거에 대한 기능을 먼저 배우시기 바랍니다. 거의 동시에 근데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자, HTS라는 거를 내가 알았고 그 기능들을 배워나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까? 캔들에 대한 공부입니다. 자, 요렇게 캔들이 있습니다. 요렇게. 자, 이게 빨간색이면은 양봉. 그죠? 그리고 이게 파란색이면 음봉. 그죠? 음봉, 양봉. 이거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이게 시가라는 거고, 이게 종가라는 거고, 이게 고가, 이게 저가고, 왜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배우죠. 이런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뭐, 거래량도 있을 거고요. 그죠? 또, 보조지표들. 보조지표에서 이제 엄청나게 갈리게 되죠. 그리고 호가창이라는 것도 있고요. 엄청 많아요. 이 이후부터는 배울 게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이거는요. 말 그대로 플러스 이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를 배우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나눗셈 곱셈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근데 우리가 더하기가 더하기라는 걸 알아요. 그죠? 더하기가 더하기라는 걸 아는데 이 더하기를 알았다고 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했을 때 우린 계산이라는 걸 하죠. 그죠? 1에다가 2를 더하면 3이고 3에다가 그럼 3을 더하면 6이고 6에다가 4를 더하면 10이니까 10이네 라는 정답을 내놓습니다. 그죠? 우리가 덧셈을 알았어도요 계산을 해야 됩니다. 단계가 남아있단 얘기입니다. 자, 이때 캔들 뭐 기본적인 캔들 등 기본적인 여기는요 좀 더 자세히 써볼게요. 캔들 뭐 플러스 뭐 거래량 이것도 다 보조지표입니다. 플러스 뭐 보조지표 더 자세히 쓰죠. 뭐 MACD 그다음에 뭐 CCI 뭐 일목균형표 등등등 엄청 많죠. 이런 것들 하나 이거에 뭘 뜻하는지를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자, 이거에 대해서 알았어. 오케이, MAC든 요런 속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속성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제 자, 응용 문제가 나오죠. 자, 우리 덧셈 뺄셈 다 배웠어요. 그리고 뭐 구몬학습 빨간 펜 해가지고 이것들을 맨날 풀었습니다. 자,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자, 학교에서 그냥 내나요, 이거? 조금 바꾸기 시작하죠. 철수가 사과를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영희가 3개를 먼저 먹어버렸어요. 그랬는데 뭐 민수가 와서 철수의 사과를 2개 더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철수는 몇 개를 가지게 될까요? 막 이런 식이에요. 이러면은 우리는 덧셈 뺄셈을 했는데 얘가 문장을 가지고 만들어 버리네. 그죠? 철수의 사과가 몇 개 있다는 둥 막 이런 얘기예요. 더하기 빼기 나오지도 않아. 난 더하기 빼기 배웠는데. 그죠? 이 더하기 빼기의 다른 말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응용을 해야 돼요. 응용. 자, 요 단계.
자, 요 단계와 2단계에서 요거를 유튜브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책에서도 나와요. 책에서도 뭐 MACD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하지만요, 이 MACD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CCI를 해석하는 방법, 일목균형표를 해석하는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 자, 볼게요. 자, 뭐 이런 걸로 볼까? 요게 지금 여기 구름대 있죠? 요거 파란 거. 요걸 일목균형표라고 하는데요. 그죠? 이게 수치가 또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지표추가 일목균형표 누르시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수치가 9, 26, 52 수치가 또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이대로 그냥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아이고,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게 수치를 바꾸게 되면 어떡할까요? 예를 들어서 26, 52, 104 뭐 이렇게 두 배로 했어. 좀 달라졌네? 이거 뭐지? 왜 그러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이거에 대한 해석하는 건요, 본인이 대부분 다 하시게끔 돼야 돼요.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근데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얘기만 합니다. 자, 쇼 페리어드라는 거는요, 뭐 미드 페리어드라는 건요, 뭐고요, 롱 페리어드, 이거 얘기해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좀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일목균형표 띡 해놓고 이렇게 띡 해놓고, 자 보세요, 이게 구름대 위에 있으면요 이렇게 해서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고요,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야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구름대가 뭔데요? 도대체 구름대가 뭔데? 이런 얘기 잘 안 해주는 유튜브들도 많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를 하실 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몇 년은 하셔야 됩니다. 몇 년은. 그러면서 유튜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계학이라는 건요, 이 마지막에 배웠던 이런 것들, 보조 지표들을 이용해서 내가 응용해서 어떠한 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볼게요. 뭐 아이텍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지금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화살표가 뜨죠. 지금 노란색, 이거 좀 깨지네. 자, 이렇게 점상 날아가기 전에 화살표들이 다 뜨죠. 자,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검정색, 흰색 화살표들이 있죠. 또 뭐 국일제지? 그냥 급등한 것들은 다 거의 대부분 뜬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또 뭐 있어? 요즘 올라온 거 뭐 있어요? 뭐 마니커? 이런 것들도 다 뜨게 되죠. 이렇게 그죠? 여기도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이제 비법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 공부하고 나시고 나면요, 이거를 응용해서 자신의 비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면서요, 이거에 대한 각 기법이죠, MACD를 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요렇게 해서 수익이 나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습득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정말 개소리도 되게 많고요, 말 같지 않은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 사람 것만 보지 말고 여러 사람들 거를 봐서 취합을 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그걸 해보고 또 그렇게 되는지 차트를 돌려보고요.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거죠. 복습을 하고 예습을 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MACD라는 걸 내가 공부해 봐야겠다 라고 했을 때는 MACD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책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나만의 경험치를 기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정말 많이. 그래서 MACD 이 사람이 말한 거는 요런 게 단점이고 이런 게 단점이네. 근데 이 사람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얘는 또 다른 소리 하네. 야 이것도 괜찮네. 근데 전에 얘기했던 애랑 비교했을 때 이래. 내 생각은 그러면 내 생각은요. 마지막엔 그러면 내 생각에는 MACD란 이게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아. 이 얘기가 나오면 이거 하나 끝난 겁니다. 자, MACD랑 끝난 거예요. 다음 CCI로 넘어갑니다. CCI를 또 봐요, 유튜브로. 그래서 여러분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봤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거를 조합합니다. 그래서 그럼 CCI에 대한 나의 의견은 난 이래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설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그렇다 한다면 보조지표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요. 갑자기 보조지표가 대단해 보여요. 와, 씨. 볼래요? 되게 간단하게 볼게요. 완전 기본 차트를 해가지고. 아까 일목균형표 있죠? 자, 일목균형표. 해가지고, 요거를 다 끄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으로 만듭니다. 자, 봤어요? 이렇게 번 다음에요. 뭐 아무거나 해볼게요. 오늘 이것도 검색기인데 오늘 매력 어필이라는 게 이제 올라갈 만한 것들 해가지고 즉석에서 바로바로 뜨는 건데 오늘 올라갔던 게 뭐 있지? 뭐 아무거나 보셔야 되는데 뭐야 캡시? 뭐야 이건 또. 자 보세요. 이렇게 치면요 여러분 이런 얘기합니다. 자 얘는 너무 그지 같네. 자 어... 너무 짧고 아무거나 그래 이런 거 보자. 자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나옵니다. 보세요 여러분.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구름대를 뚫고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구름대를 뚫고 가게 되면은 이게 상승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구름대를 뚫고 내려오니까 하방으로 내려오죠. 다시 뚫으니까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구름대 파란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면 매수하시면 돼요. 얘처럼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매수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보세요 여기도 구름대 뚫고 여기 올라가니까 올라가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파시면 돼요. 이딴 얘기합니다. 이딴 얘기. 그러면 어느 순간 우와 대박 우와 와 여기서 구름대 뚫었어. 그래 여기 요날 샀어. 이날 샀으면 벌써 얼마야? 우와 50%야? 막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빠지게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구름대가 올라가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뭐 이동.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보조지표를 맹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MACD 하나 가지고 매수 매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CCI라든가 뭐 RSI라든가 뭐 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이평선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것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박살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장담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박살납니다. 계좌 풍비박산 납니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덧셈 뺄셈을 공부하듯이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아시고요. 이걸로 문제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제출. 내가 내 친구한테, 내 딸한테, 내 아들한테, 내 친구한테 문제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철수가 10개를 갖고 있었는데 영희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문제를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때 주식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테사단의 단테형님이 항상 이야기하죠. 100만원 가지고요 200만원 만들 때까지 절대로 그 이상 투자도 하지 마세요. 100만원 가지고 200만원 만들 때까지 무조건 그냥 100만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깡통 찰 거예요.
저걸 다 배우고 나서 이제 매수를 들어가야 되니까 깡통 찰 겁니다. 그럼 다시 100만원 가지고 하세요. 200만원 될 때까지. 또 깡통 찰 겁니다. 또 100만원 가지고 하세요. 200만원 될 때까지. 자, 이 200만원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요, 1억을 줘도요, 2억이든 3억이든 만들 수 있어요. 500만원 가지고요, 한 달에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벌 수 있어요. 이 100만원 가지고 200만원도 못 만드는데 1억 가지고 2, 3억을 만들어요? 500만원 가지고 5천만원 1억을 만들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인제 걸음마도 안 뗀 애가 어떻게 육상 경기에 나가요? 그죠? 자, 정리해보죠. 저는 통계학을 위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가치 투자, 뭐 재물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그쪽으로 가셔도 돼요. 아까 갈림길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저는 통계학을 갔습니다. 자, 그럼 통계학으로 정리하자면요. 요약하자면 HTS라는 것을 다운받고요. 거기에 대한 기능들을 습득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다음에 차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게 저기가 아니지. 자, 다시. 자, 1번 책을 읽습니다. 못해도 4권 이상.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책이라고. 자, 2번 HTS라는 것을 다운받고요. 거기에 대한 기능을 습득합니다. 자, 누군가 이걸 매수해야 되는데 매수하는 기능을 모르면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조지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조지표에서는 캔들도 있겠고요. 거래량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CCI, 뭐 MACD, 뭐 이거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지표 추가만 눌러도요. 엄청 많아요. 여기 영어로 써 있는 거 다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엄청 많습니다. 이거 외에도 또 많아요. 이런 식으로 보조지표 캔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많은 와중에서도 자기가 쓸 것들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요, 네 번째, 이 보조지표를 해석해내야 됩니다.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았으면요, 이거에 대한 해석, 즉 경험치를 쌓고요, 이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5번 여기서는 이제 주가를 해석하게 되죠. 이 보조지표들을 이용해서요. 이 보조지표들을 이용해서 현재 이 주가는 이렇게 돼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락할 수 있습니다. 손절은 여기고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네요. 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게 되면 끝입니다. 이 5가지. 이 4권 읽는 거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말이 쉽죠? 1년에 여러분들 책 몇 권 읽나요? 몇 권 읽으세요? 근데 심지어 이거는 재미가 없는 책이야. 뭐 있는 책들도 있지만. 자, 이거 4권 읽는 거요.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갑자기 4권을 읽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거 패스하고요. 여기서부터 갑니다. 여기서부터. 3번부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래 버리니까 나중에 기능을 모르니까 야, 저거 뭐야? 저기 저런 게 있었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게 동시에 2번과 3번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긴 해요. 이루어지긴 하지만 좀 알아야지 좀 뭘 좀 재미가 붙고 하죠. 예습을 해야 학교 시간에도 재밌는 거예요. 그죠? 요런 보조 지표들을 배워가면서 그죠? 요거에 대한 해석을 하시고 자신만의 해석한 바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보니까 MACD는 이렇다는데 이게 아니라 MACD 내가 보니까 이래.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닐 수 있어도 자신만의 경험치가 들어갔다면 나만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겐 아닐 수 있어도 나한테만은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들 대부분 막혀요. 많이 머물러 있어요. 뭐 100명의 사람이 공부를 한다면요. 대부분 3번에서 끝납니다. 3번에서. 이거 하다 끝나요. 4번, 5번은 넘어오지도 못해요. 4번에서 5번 넘어오는 건 넘사벽이고요. 3번에서 4번 가는 것도 뭐 장난이 아닙니다. 심오하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 몰라요. 이렇게 보니까 쉬우면서도 어렵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런 거 할 시간이 어딨어요. 일하기도 바쁜데. 집에 와서 쉬고 발 닦고 잠자기도 힘든데 저거 어떻게 해요. 돈 벌지 마세요. 그럼 되잖아. 아니, 쉬는 건 쉬고 싶고 돈은 벌고 싶어요? 무슨, 에이씨. 욕심이지, 이거는. 하지만, but, but, 방법이 있죠. 방법이 있죠. 뭐죠? 그렇죠. 이 노하우들을 뭐라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저처럼 누군가는 사람들이 노하우 깨우쳤잖아. 그죠? 그거에 대한 습득이 있잖아.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시거나 뭐 뭘 어쩌고저쩌고 보시다 보면은 강의 같은 게 있어요. 강의. 유료 강의들이 있습니다. 무료 강의도 있고 유료 강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싸냐 비싸냐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들어보지 않는 강의에 대해서 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웃긴 거죠. 자,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어떤 강의를 한대요. 근데 100만 원이야. 근데 이 강의가 뭔지를 몰라. 왜? 아직 안 들어봤거든. 대략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할 거예요 라고만 해. 커리큘럼만 약간 있어요. 근데 100만 원이래. 이게 비싸냐 싸냐에 이 비싸냐 싸냐 이거는요. 나중에 결국에는 이 A라는 신용에 따라서 측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언젠가는 유료 강의를 할 거고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이미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나에 대한 신용이 곧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이 사람이 뭔가를 강의한데 이 사람이라면 괜찮은 거 할 거야. 이 금액이라면 괜찮아.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배울 시간에 강의를 듣는 걸 사실은 추천을 합니다.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차차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강의를 듣고 나면 갑자기 큰 금액을 집어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100만 원으로 시작하는 건 똑같습니다. 강의를 들어도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내가 100만 원 투자할 때마다 200만 원을 만들 수 있으면 돼요.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하게 되면은 그걸 들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그건 신용도에 따라서기 때문에 그 전문가를 잘 보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 사람이 진실되게 이야기하는지 또 그거를 믿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저 사람은 평상시에 내가 봤을 때 평판이 어떻다라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또 달라지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좀 하세요. 아시겠죠? 뭐 장사로만 가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진심으로 알려주려고 하는 사람이냐.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 단테 사단은 제가 자부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네이버 오시면은 주식 달인연합이라고 있습니다. 카페가 있는데요.
여기는 뭐 유료 회원을 모집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유료 회원 막 안 받아요. 오히려 전화해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 공부 안 하신 분들이 VIP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큰일 나요. 어, 우리가 싫어요. 그냥 우리가 싫어. 진상이 진상. 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받아요. 그냥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일단은 주식 달인연합 카페 한번 가보셔서 둘러보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홍보하는 거 이거 홍보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아는 게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어, 저는 다른 데는 별로 관심도 안 가지고요. 별로 이렇게 신용도도 없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문가로 활동을 하기 전에 이제 저도 공부하는 시절에 많이 돌아다녀 봤었는데 여기만큼 대단 좋은 곳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하는 방법, 어떻게 어떤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또 노하우를 강의를 듣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늘 영상 길었죠? 영상 길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말이잖아요. 더 주무시기 전에 조금 맥주 한잔 하면서 이런 거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 신용받을 수 있는 또 신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영상에 댓글 많이 달아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달아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뭐 좋은 말씀 또 고쳐야 될 점들 제가 다 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나이트였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